자, 최근 문재인과 관련된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우리 시청자는 이런 얘기 말씀드렸어요. 실제 문재인 사위 특혜채용과 관련돼서 검찰이 누구까지 소환조사를 했다고요? 바로 윗선까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바로 백원우 민정비서관까지 소환조사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청와대 많은 사람들을 소환조사했고 실제적으로 부처 소환조사 다 했는데 그 가운데 백원우에 대해서 소환조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뭐라는 겁니까? 여기서 딱 멈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백원우까지 소환조사한 이후에 뭐 했다라는 겁니까? 실제 검찰의 수사가 전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검찰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구까지 데려오고 하냐? 바로 백원우의 윗선. 누구? 임종석까지 소환조사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석도 조만간에 검찰에 부르겠다는 겁니다. 뭐와 관련돼서? 문재인 사위 특혜채용과 관련돼서.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실제 임종석까지 부른다는 건 누굽니까? 결국 마지막이에요. 누구까지? 문재인입니다. 결국에는요. 비서실장 바로 부르면 누굽니까? 문재인이지, 문재인.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진다라면 이제는 누구 남은 겁니까? 문재인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검찰이 이렇게 임종석까지 부르려고 하는지, 이 수사 속도가 지금 어느 정도에 달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어제 실제 문재인 정권에 있던 사람들이 김정숙에 대해서 쉴드를 치려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실제 어제 누구까지 나섰냐? 도종환까지 나섰고 고민정의 윤건영까지 나서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제 이들이 뭘 공개했냐? 바로 이런 걸 공개했습니다. 인도 총리 초청장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뭐라고요? 이거 본질을 왜곡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김정숙의 타지말 외유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안 써도 될 돈을 썼다라는 겁니다. 김정숙이 안 갔더라면 2,500만 원밖에 안 들었을 인도 출장이 얼마 들었다는 겁니까? 3억 7천만 원이 넘게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좌파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본질을 어떻게든 와해시키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이거 들고 온 거예요. 인도 총리 초청장. 자,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이. 자, 그러니까 어제 도종환이가 이렇게 한 겁니다. 인도 총리 명의 서한 원본을 공개했어요. 자, 그러면서 뭐 한 겁니까? 이 안에 이게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인도 총리가 김정숙을 뭐 초청을 했다, 뭐 기쁘게 생각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내용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날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날짜가 중요하다. 자, 뭐라는 겁니까? 날짜가 며칠입니까? 2018년 10월 26일입니다. 김정숙이 인도를 간 날짜는 언제냐? 2018년 11월 4일이에요. 즉 9일을 남겨놓고 지금 인도 총리가 김정숙을 초청하겠다고 뭐 한 겁니까? 이렇게 서한을 보낸 겁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네? 인도 총리가 실제 김정숙을 부름에 있어서 딱 9일 남겨놓고 김정숙 초청합니다 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우리 생일잔치도 이렇게 안 여겼어. 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생일잔치도 9일 남기고 초청을 안 하겠어.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외교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9일밖에 안 남겨놓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들이 숨기는 진실은 뭐겠습니까?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문재인 정권이 먼저 요청했다고요. 문재인 정권이. 네?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외교부가 밝혀준 겁니다. 김정숙의 인도 방문. 한국이 먼저 검토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초청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정숙이 가겠다라는데 인도 총리가 오지 말라 그럽니까? 네? 김정숙 인도에서 문전박대 시켜요? 그럼 문재인이 화나지. 문재인이가. 이런 진실관계가 있음에도 이들이 이걸 또 왜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니들이 공문을 만들었잖아요. 니들이. 어떤 공문? 자, 외교부 공문. 여기에 뭐라 써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상기 관련 디왈리 축제 계기 허황호 기념공원 기공식에 귀북께서 고위 인사 장관급 창석이 이루어져야 할 바로 보이는 바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오라 그랬어요. 누가? 인도 측에서는. 그런데 이와 관련 누가 못 갔던 겁니까? 애초에 계획이 되었던 강경화가 못 갔던 겁니다. 이러니까 실제 인도 측에서 누구 요청하는 겁니까? 도종환이 요청했던 겁니다. 도종환이. 그 날짜 언제입니까? 9월 27일.
그래서 실제 문체부가 어떤 문건 만들어요? 이런 문건 만들잖아요. 어떤 문건? 도종환이 가겠다.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던 도종환이 다음과 같이 인도로 가겠다라고 만든 겁니다. 그게 언제라는 겁니까? 10월 5일. 날짜가 딱딱딱 되잖아, 날짜가. 네? 뭐 하는 겁니까? 실제 인도 측이 장관급 보내달라라고 말했던 날짜 언제입니까? 7월 17일. 그리고 나서 도종환 보내달라 말한 게 언제입니까? 9월 27일. 그리고 나서 도종환 간다고 말한 게 언제예요? 10월 5일. 날짜가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이렇게 연이어 가잖아요. 네? 즉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인도를 방문하는 그 계획이 몇 달 전부터 이루어진 겁니까? 3개월 동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3개월 동안. 그런 과정 속에 누가 가기로 결정됐다고요? 도종환이 가기로 결정됐다고요. 3개월 동안 인도 측에 누가 갈 건지 어떤 걸 할 건지 준비를 다 해놨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누가 가는 겁니까? 도종환이 가기로 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일주일 전에 김정숙이 추가된 거잖아요. 일주일 전에.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실제 이와 관련돼서 그거 인도 총리 초청장 있었다라고 우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도종환으로 다 정해놓고 갑자기 김정숙이 간다라니까 그거 인도 측에 싹 흘려가지고 인도 총리 초청장 받아다가 야 우리 초청장 받았어요. 김정숙이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앞뒤가 맞냐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갔으면 말도 안 해요.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김정숙이 감에 있어서 전용기 타고 타지마할까지 추가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사실관계들을 계속해서 왜곡하냐고요. 당신들이 만든 문건들이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어제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제 도종환이가 뭐 했습니까? 실제 인도 총리의 초청장을 깠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신규 여러분들 이거 그동안 공개가 안 됐던 거예요. 왜 공개가 안 되냐?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공개를 할 수가 없느냐? 엄연한 인도 정상의 초청장입니다. 이건 뭐예요? 대통령 기록물이에요. 대통령 기록물. 즉 뭐 하는 겁니까? 김정숙의 옷값도 국가 기밀이라 공개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 기록물로 넣어놨던 그 인도 총리의 공문서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공개합니까? 공개하면 안 되지. 근데 이걸 뭐 한 겁니까? 어제 도종환이가 이렇게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겁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아니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가 안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아직까지 수사조차 안 했는데 이거 어디서 났냐고.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어제 도종환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고 방송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변명이 이상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장관을 할 때 그 공식 출장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기도 하고 그런 자료들의 복사본입니다. 계속 가지고 있었는지 지금 받았는지는 그건 뭐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야지. 네? 답변을 해야죠. 이거 어디서 난지 답변해야지. 더 나아가 이걸 복사를 왜 합니까? 복사를 해도 문제인 거지. 네? 답변을 하셔야죠. 이게 어디서 났는지.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대통령 기록물을 저렇게 대놓고 공개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 기록물을. 그래 놓고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복사본이래요. 복사본이 왜 갖고 있어요, 복사본을? 네? 복사본 왜 갖고 있냐고.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가 말했잖아. 계속 가지고 있었는지 지금 받았는지. 답변을 해야죠. 정말 이상한 얘기가 지금 계속 들리고 있다. 오히려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죄를 오히려 키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히려 문재인 정권, 문재인을 넘어서 당시 문재인 정권에 일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을 해명하고 이것을 덮어주기 위해 가진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김정숙 옷값도 국가 기밀이라 공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인도 총리 문건을 까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옷값도 공개를 안 하는데 인도 총리 문건을 까요? 인도 측에서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인도 측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건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어제 또 한 가지 어처구니 없는 해명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자, 김정숙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또 뭡니까? 바로 기내식입니다. 그러니까 6,292만 원씩 먹어 없앴다라는 얘기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와 관련돼서도 지금 뭐 하느냐? 실제적으로 신문계가 반박 회견을 했습니다. 김정숙 식사비 105만 원, 기내식비 65% 고정 비용이다. 문체부 자료를 공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뭘 깠냐면요. 바로 이런 걸 깠습니다. 세부 자료를 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자, 그러니까 지금 김정숙이 밥을 먹은 게 6,292만 원이 다 아니다. 뭐라는 겁니까? 대부분은 다 운송 보관료, 뭐 드라이 아이스, 기내식 외 식품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밥을 먹는 것은 2,167만 원, 34.4%. 그로 인해서 김정숙이 뭐라는 겁니까? 식사비가 105만 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105만 원은 적은 돈입니까? 105만 원은? 자, 실제 이거 나눠지면요. 밥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30만 원짜리 한 번 먹었고요. 25만 원짜리 3번 먹었다고 합니다. 이게 적은 돈이에요? 이게 적은 돈입니까? 이렇게 105만 원을 드셨대요. 그럼 이게 지금 괜찮다고 말하는 건 전 이해가 안 가요. 괜찮다고 말하는 건지. 자, 무엇보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김정숙이 저렇게 기내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쓸 수 있도록 규정 있습니까? 관련된 법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김정숙은요, 국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와 관련 여비 규정이 없어요. 근데 왜 김정숙이 저렇게 밥을 먹을 수 있게 우리 국민의 세금을 넣냐고. 네? 사비로 드셔야지, 사비로. 아니면 문재인 정권 청와대 예산을 갖다 쓰던가. 근데 다 뭐라는 겁니까? 모두 다 문체부 예산이라는 겁니다. 문체부 예산.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저런 해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결정적으로 애초부터 김정숙이 안 갔으면요, 공무원 전 일정 식사비가 692만 원이라고요. 근데 김정숙이 감으로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보관료도 들어가고 드라이 아이스도 들어가고 식품료도 들어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4,125만 원이란 돈이 들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들이 이걸 쉴드를 쳐주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M1 자료 갖고 와가지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선전선동을 하려는지, 왜 본질을 왜곡하려는지 저는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저는 웃긴 게 이런 겁니다, 충 여러분들.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도종환이 뭐 공개했습니까? 인도 총리의 문건을 공개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거 엄연히 대통령 기록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냐? 실제적으로 외교부도 그렇고 문체부도 그렇고 이거 못 간다 그랬어요. 자, 뭐냐면 보십시오. 외교부도 뭐라 그럽니까? 인도 측의 인도 총리 명의 초청장을 송부해 왔습니다. 다만 외교관계 관한 사안은 일방에 공개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당국도 못 간다 그랬다고요. 외교부 당국도. 더 나아가 문체부도 뭐라 그랬습니까? 해당 자료는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도 못 간다 그랬다고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외교부도 문체부도 못 간다고 말했던 그 문건을 누가 들고 왔다고요? 도종환이 들고 와서 이렇게 흔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 웃긴 게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한 거예요? 실제 이들이 김정숙의 이 식비와 관련돼서 기내식비와 관련돼가지고 세부자료 공개했습니다. 전 궁금한 게 뭐냐면요. 이거 어떻게 찾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찾은 겁니까? 왜냐? 이거 대한항공이 공개 못한다 그랬어요. 계약상 대한항공이 실제적으로 메뉴도 못 간다고 말했던 대한항공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공개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공개한 겁니까? 저는 의구심이 크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 이들이 실제적으로 문건을 들고 왔는데 하나는 인도 총리 서한, 하나는 김정숙의 기내식 관련 세부자료, 근데 하나는 대통령 기록물이야. 하나는 대한항공이 실제적으로 기밀이라 공개를 못해. 아니, 못 갈 만한 문건들을 왜 이렇게 깔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못 갈 만한 문건들을.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서 난 거냐고. 어디서. 이거 알려줘야죠. 네? 아니,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공개했으면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많은 요청들을 했다고 합니다. 문체부도 요청해, 외교부도 요청해, 대한항공도 요청해. 근데 이들이 모두 다 못 갔다고요. 뭐에 따라서? 이거 기밀이라서. 까면 안 되는 거라서. 근데 그동안 그렇게 못 갔던 내용들을 누가 알아서 까준 겁니까? 쟤네들이 알아서 까준 거예요. 네? 문재인 정권에 일했던 청와대 인사들이 알아서 까준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입장 밝혀라.
도대체 이 문건이 어디서 났는지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절대 저들의 왜곡된 진실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안 써도 될 돈을 썼다라는 거예요. 김정숙이 굳이 안 가도 되는 곳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 썼다라는 겁니까? 우리 국민 세금 3억 7천만 원을 넘게 썼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괜한 오해 만들지 말아라. 괜한 선동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거 누가 밝혀야 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문재인이 밝혀야죠. 문재인이. 왜? 자기가 논란 다 키워놔. 자기가 회고록했어. 심지어 뭡니까? 치졸하다고 최근에 얘기까지 해. 근데 이걸 문재인이 직접 나와야지.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빨리 나와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자, 무엇보다 우리 김정숙 씨는 도대체 고소 언제 할 거예요? 고소 언제 할 겁니까? 네? 오늘 벌써 토요일이야. 뭐 토요일, 일요일은 고소 못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엔 할 거예요? 자, 과연 김정숙이 언제쯤 고소를 할지 한번 지켜보고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릴 것인데요. 자,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문재인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겠어요? 잘 보시는 것처럼 지금 문체부 문건도 나왔고 실제 인도 대사 문건도 나왔고 더 나아가 외교부 문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게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을 문재인이 몰랐다? 자기도 모르게 막 문체부 직원들이, 외교부 직원들이, 문재인 전 청와대 인사들이 김정숙을 위해서 전용기도 대주고 심지어 막 돈도 대주고 심지어 막 타지말까지 추가시켜주고 이랬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문재인은 입장 밝혀라. 문재인은 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과 관련된 수사 소식은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뭐도 있느냐? 바로 문재인 사위 특혜 친구 관련된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문재인 사위 특혜 친구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 청와대 행정관을 압수수색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걸 넘어서 바로 문재인 정권 청와대 인사비서관도 소환 조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를 넘었습니다. 자, 어디까지 갔냐? 바로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 관련돼서 문재인 정권 당시 조현옥 인사수석까지 입건과 압수수색이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 단계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행정관, 그 다음에 인사비서관, 그리고 이제는 누굽니까? 인사수석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 조현옥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과거 올해 2월 달에 조현옥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언제였냐? 참고인 신분이었어요. 참고인 신분. 즉 강제 수사를 못할 만한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는 겁니까? 입건한 겁니다. 즉 뭡니까? 피의자로 전환했다라는 겁니다. 즉 조현옥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 강제 수사에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소환 조사를 넘어서 압수수색까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그만큼 검찰이 지금 한 단계 밟아 나가고 있다.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검찰은 이미 관련된 물증들과 관련된 진술을 다 얻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미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중진공 이사장 공모 전에 이미 이상직을 내정했다라는 중기부 관계자의 진술을 얻어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 얻어냈습니까? 실제 청와대 인사비서관으로부터 이상직 내정을 전달받았다라는 그 진술도 입수를 했어요. 이것뿐입니까? 실제 청와대가 이상직만 인사검증했다라는 사전 내정 정황까지 검찰이 다 입수를 한 겁니다. 이런 물증과 이런 진술에 따라서 검찰이 뭐 한 거라고요? 지금 행정관을 넘어서 인사비서관을 넘어서 인사수석까지도 입건이야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단계 밟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걸 과연 윗선이 모를까? 윗선이 모를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검찰이 뭐까지 얻어냈다고요? 이것도 얻어냈다고요. 그 이상직 내정에 청와대가 회의를 했는데 누구도 참석을 했다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도 참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누구 불러야 됩니까? 임종석 불러야죠. 그래서 검찰이 지금 뭘 하느냐? 이와 관련돼서 임종석도 소환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자, 실제 이 임종석까지 소환을 한다라는 게 이제 누구만 남은 겁니까? 문재인밖에 안 남은 거예요. 문재인밖에. 아니, 앞서 말씀드렸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이상직을 내정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상직이 문재인 사위를 채용함에 있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문재인도 모르게 밑선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했다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문재인이 알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까지 수사를 이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해드렸어요. 자, 원래는요. 어디까지 수사가 이어졌다고요? 원래는 임종석 직전까지 이어졌다고요. 원래 백원우까지 소환조사를 했었습니다. 언제? 올해 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근데 참 이상하게 올해 2월을 기점으로 이 수사가 어떻게 됐느냐? 이어나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갑자기 멈췄어요. 3, 4, 5월 동안 그 어떤 수사도 이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5월 중순이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행정관 압수수색했고요. 인사비서관 소환했고요. 인사수석 입건 압수수색한 겁니다. 이제 뭐라는 겁니까? 누구까지? 바로 임종석까지 소환조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5월 중순을 기점으로 수사 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2월 초까지 수사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이게 수사가 안 이어졌는데 이제는 5월 중순으로 실제적으로 검찰 인사가 단행된 이후에 이렇게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문재인을 향한 수사도 지금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소환해야 될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자, 바로 누굽니까? 조국. 자, 왜겠습니까? 잘 보세요. 지금 김정숙의 타지 말고 관련돼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과 관련돼서도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떠오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종석까지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조국은 뭐 하고 있다고요? 조국은 여유롭게 커피 자시고 있다고요. 네, 여유롭게 커피 자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 밤 10시 27분에 나 여유롭게 시간이 비어가지고 맛있게 에스프레소 전문점에서 한잔하고 있습니다 라고 썼다라는 겁니다. 야, 정말 이 좌파 진영도 갈 때만큼 갔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국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이 잡혀가든 문재인이 잡혀가든 김정숙이 잡혀가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겁니까? 나만 살면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정치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만들어내야죠. 어떻게? 양손 붙잡고, 네, 조국이 한 손에는 이재명, 한 손에는 문재인 이렇게 양손 붙잡고 가는 게 더 현명한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아, 조국이 커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위에서 신나죠, 조국이. 왜겠습니까? 원래는 조국만 지금 대법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국이 지금 가장 1순위로 감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후배들이 생기잖아요. 후배들이. 어떤 후배? 이재명 후배, 문재인 후배. 지금 이 후배들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제 1심 재판부가 선고 내렸고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 입장이 신나지. 나 혼자 갈 뻔했는데 같이 갈 사람이 생겼어. 내 뒤에 올 사람이 생겼어. 라는 생각 들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조국이 저렇게 여유롭게 커피 마시는 척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조국이 커피를 마시잖아요. 어떻게 마셨냐? 이렇게 마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마시냐? 네, 이렇게 마셨을 것 같습니다, 친구 여러분들. 네, 이렇게 마셨을 것 같아요. 네, 여유롭게 커피 마시는 척을 하지만 실제 커피잔을 들을 때는 달달달 떨면서 마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 보이잖아요.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이잖아요.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달달달 떨면서 커피를 마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국은 여유로운 척하고 있지만 그 척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입니다, 친구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친구 여러분 감사합니다.